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많은 미국 사람들도 참석을 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정치인들은 누가 참석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은데 예.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예, 우선 경인 지역 참석자들을 살펴보자면요, 정치인 단체장, 경인 지역 단체장 중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또 윤상현 국회의원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유 시장,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찌감치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취임식에는 오늘이죠. 오늘 현재 시각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시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에 가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이번 탄핵 정국에서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던 윤상현 의원 역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는 외교통상위원장을 필두로 해서요, 7명의 국회 방미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외통위원이다 보니까 함께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국회 방미단 2박 3일 일정으로 참석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지금 북극 한파로 인해서 추위로 인해서 40년 만에 지금 실내에서 취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실내 공간인 연방의사당 아니죠, 로툰다 홀에서 취임식이 개최가 되면서 참석 인사 대부분이 취임식에 직접 실내 안으로 실내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고 TV로. 예, 지금 이게 VIP 표석을 포함한 최대 25만 장, 한 22만 장에서 25만 장의 초청장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참석을 한 건데요. 결국은 뭐 홍준표 시장은 갔다가 이게 2만 명이나 되는 실내 아레나 경기장을 들어가기가 좀 엄두가 안 나서 아예 호텔 대형 스크린으로 취임식을 참석을 했고요. 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식 의원, 국회 방미단 역시 2만 명이 모이는 실내 체육관에서 중계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한 개인 자격으로만 간 게 아니라 예. 나름 이제 국회 대표단 이런 입장으로 아니면 시도지사 협의회장 이게 이번 네. 아까 22만 장, 25만 장의 초청장이 뿌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번에 조직위원회라든지 아니 인수위라든지 네. 미국 의회 사무국에서 정식 초청받은 600명 가량만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22만 장, 25만 장을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뭐 지역구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은 이 초청장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초청장을 가지고는 실내 공간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냥 TV 중계로 실외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싼 경비를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취임식을 시청해야 되냐라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 주요 정치인들의 그 초청장은 25만 장 중에 한 장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예.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단 이 초청장은 있었나 봐요. 예, 받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행보를 향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실내에서 열리게 되면서 아까 말한 이거 참석 의미가 좀 여의치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 역시 초청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 초청장을 뒤로 하고 아까 뭐 인수위라든지 사무국 외에 초청장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 포럼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다보스 포럼은 우리 한국의 무슨 뭐 정치인들, 단체장들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장관급이 참여를 하는데요. 올해는 아예 아까 말한 트럼프 일정 취임식과 겹치기도 하고요. 이런 탄핵 정국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장관급의 고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져서 예. 같은 시기에 일어난 다른 행사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 뭐 단체장들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게 참석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당연히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지사 또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입지, 존재감을 보이는 동시에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서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 행사 참석한 김동연 지사의 결정
탁월한 결정이 아니었나,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지사 다른 정치인과 이제 비교되는 측면도 있을 거 예. 짚어주긴 하셨는데 차별화 전략도 있었겠지만 경기도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좀 보이는 경제 행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김 지사의 이번 다보스 포럼 행보는 참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좋지 않은 정책 혼란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최대 산업 경제 규모를 보유한 데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접경지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보편적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될 경우 경기도 경제 직격탄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사업장을 둔 대표적인 대기업이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투자 위축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좀 최대 60%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내 중간재 업체들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그 영향을 보고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행스럽게 바로 행정명령은 발효되지 않았는데 관세 부과는 되지 않았는데요. 그 덕분에 뭐 이제 환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트럼프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 이건 또 김동연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또 상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 보고요. 끝으로 접경지가 있는 경기도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대북 정책 기조 변화 그리고 안보 불안으로 접경지를 끼고 있는 경기도 안보 불안 긴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